네.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면, 그죠? 소송, 그죠? 소송에 보면 이제 참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 측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 측일 수도 있죠. 이제 피고 측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죠? 거래를 하는데 누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송을 걸어온 거죠. 그럼 상대방이 원고가 되고 여러분이 피고가 될 거죠.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뭡니까? 법원에서 보면 이제 소장이 된 게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뭔가 하니? 상대방이, 그죠? 어떤 금액을 어떻게 갚아라.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증거자료 몇 장 들어가 있죠. 자, 그게 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면, 사람이 감정이 이제 격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몰아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그냥 놔두면, 그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재판 안 나가시면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퉈야겠죠. 그래서 보면 상대방이 이제 뭐 소장을 받았더라면 30일 이내에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30일 이내에, 그죠? 제출하시고요. 또 갈 때 보면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변론 기일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보면, 피고는 보면 이제 답변서를 내요. 원고는 보면 어떤 사실을 이제 주장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청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30일 이내에 보면 답변서를 쓰죠. 답변서 써서 이제 피고가 한 명이다. 그럼 두 부를 마찬가지로 내고요. 그래서 답변서 할 때는 보면 인지 때 안 받고요. 인지 때 그런 거 안 받거든요. 그럼 두 부를 갖다 써 그 내용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그거죠. 이제 보면 자, 원고의 청구 사실을 그죠? 기각하고 청구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그런 내용을 쓴 거죠. 그런 걸 내용을 써서 이제 법원에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걸 갖다 이제 보면 재판부로 하나 가고요. 원고 측으로도 하나 가죠. 원고 측으로도 하나 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면 이 재판할 때,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출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면 이 소송에서 보면 다음번 변론기를 한 번 더 잡아줘요. 그래서 보면 원고만 혼자 있는 경우죠. 다음 변론기를 언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는 경우죠.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안 나갔을 때는 여러분한테 다시 또 보면 이제 보면 변론기 소환장 언제까지 나오라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안 갔다. 그때는 이제 보면 어때요? 이때는 보면 이제 결심하고 재판 끝낼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반드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다투쳐야 되는 경우가. 근데 우리 보면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그죠? 이 재판하다 보면 이제 보면 자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재판하는 도중에. 자, 원고 피고자 나와서 한 다음에 이제 보면, 그죠? 자, 이제 보면, 자, 한번 보면 서로 이제 인부해보라 그러는 거죠. 서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 거지. 그럼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고가 낸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열받죠, 그죠? 막 자기한테 청구 달라는데 보니까 보통 1번부터 9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계서 다 부인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보면 이제 성립 인정하는 건 뭔가니 공문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제 우리 보면 법인등기사항 전무증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쪽에 관계되는 거.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입수된 서류 있잖아요. 그거는 1번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번, 3번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합의서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때는 뭡니까? 1번 인정하고, 2번은 그저 부인하고,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잘 모르겠다는 건 뭐죠? 일단은 부인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원고는 네가, 그죠? 상대방 네가 한번 입증해봐라. 그런 소리죠. 그래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보면, 부인하고, 그러다 보면, 재판부에서도 그렇죠. 원고자, 피고가 이걸 부인하는데, 그것도 입증서로 서로 내서 그러죠. 그걸 통해서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보면 또 증인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보면 이제 증인은 보는 게 보면 이제 불리한 쪽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증인을 내세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증인은 보면 이제 보면 여러분한테 유리한 사람, 그죠? 그 내용을 잘하는 사람이 갖다 나오고, 그래서 증인신문 신청서를 갖다가 써서 내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죠? 일단 서로 간에 보면 이제, 서로 간에 한번 준비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아냐 모르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변론 기일날 나가서 보면 이제 보면 주신문이라고 그러죠. 주신문은 보면 피고면 피고 쪽에서 먼저 증인 신청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보면 쭉 그저 신문을 하죠. 본인은 양심에 따라 허위 그죠? 처벌받습니다. 이런 내용도 증인 선서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반대 신문이라서 보면 상대방 측에서 어때? 상대방 측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걸 본인이 아냐? 본인 그런 능력 있냐? 거기 있었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보면 이제 영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보면 이제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면 이제 보면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업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쪽이라든지 이런 파트 쪽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증인을 하죠. 이제 그거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떨려요. 그죠? 이게 뭐, 그죠? 맞는 말을 하는데도 떨린다고요. 근데 보면 이제 법원에서 보면 이제 간혹 보면 맞지 않는 말을 갖다가 그죠? 막, 꾸며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보면, 보통신문이라서 보면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죠? 물어보죠. 그럼 이제, 증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자, 끝났잖아요. 근데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길어지는 게, 그럼 이제 원고 측에서 있지 않습니까? 원고 측에서 자기들도 한번 또 신청을 해요. 또 받아줘야죠. 그죠? 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원고가 주신문, 내가 이제 반대신문.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느 시점이 흐르잖아요. 이제 보면 그 얘기하는 거. 자, 원고 피고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죠.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결심하고, 그죠? 결심한다는 게 이제 판결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 2주나 3주 후에, 그죠? 아침에, 그죠? 제일 먼저, 그죠? 판결 선고한다고 그러죠. 이제는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고, 나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셔도 되고, 그래서 계시다 보면 나중에 판결 선고하고, 한 일주일 이내 보면 이제 판결문이 오죠. 그리고 그걸 보면 이제 보면, 여러분의, 그죠? 여러분이, 그죠? 얼마 주장이 들어간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원고들의 패소가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재판에서 보면 내가, 그죠? 이겼는지 졌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보면 있잖아요. 주문이라고, 그죠? 판결문 주문에 나와 있어요. 나는 1억을 청구했는데, 그리고 판결문에는 5천만 원에서만 나온다든지, 또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했는데, 소송비용 각자의 부담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소송은 보면 그 패소자가 부담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그죠? 여러 가지 내용.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제 불만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이기진 않아서 일부 이겼다든지. 또 채무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 1억인데 5천만 원을 주라고 나왔던데 근데 그 자체가 불만스럽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항소는 뭡니까? 항소인이라고 이거는 누가 할지 몰라요. 1심에서는 원고 피고가 있는데 2심에서 항소인 피항소인이 어때요? 바뀔 수 있죠. 만약에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인 되는 거고요. 저쪽이 피항소인 되는 거고 그게 또 뭐니까 대법원 가면 상고한다는 거죠. 상고인 피상고인.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뭐 서로 공격과 방어로 이제 해서 뭡니까?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고든 피고든 여러분이 피고 입장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낼 서류들 있잖아요. 자료들은 보면 적게 다 미리 내보는 게 좋아요. 물론 변호사님들은 보면 스킬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 상대방의 대응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양박 가듯이 하나하나씩 제출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죠? 우리는 보면 요즘에 소송이라는 게 보면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주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낼 때 못 내는 경우 있잖아요. 참 그죠?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거보다는 미리 낼 수 있는 거 있죠? 내버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여러분이 피고 입장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고 원고의 청구 사실을 기각하고 전부, 그죠? 부인하고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런 답변서를, 그죠? 타이틀을 만들고 저 답변서에다 위에다 그걸 쓰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써서 제출해서 뭡니까? 다투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거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